안녕하십니까?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 필드 엔지니어링 그룹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네시스 64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제네시스 64는 총 5개의 영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며 이번 시간에는 그중 세 번째 영상인 제네시스 64 화면 작성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보자면 제네시스 64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정하는 워크벤치와 화면을 작성하는 그래프웍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워크벤치는 FA 기기와 DBY 통신 설정, 각 어플리케이션 동작 설정, 기기와 데이터를 연결해 데이터를 송수집하고 있으며 그래프웍스는 워크벤치와 연동하여 감시화면 작화 표시 및 데이터 소스 할당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탱크의 수량에 대한 감시 화면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감시 화면에는 물탱크, 수량 수치 표시, 수량 조작 버튼, 트렌드 그래프를 표시하겠습니다. 완성될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화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크벤치를 기동시킵니다. 그 다음 감시 대상의 설비 기기를 정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시해야 할 대상은 물탱크이므로 물탱크 설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셋에 들어간 뒤 이퀴먼트를 눌러주시고 우클릭하여 Add 이퀴먼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이퀴먼트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감시해야 할 이퀴먼트는 물탱크이므로 물탱크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어플라이를 눌러주신 뒤 왼쪽을 보시면 물탱크 기기가 추가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물탱크에서도 물탱크의 수량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예정이므로 물탱크를 눌러주신 후 우클릭한 다음 Add Equipment Property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저희가 확인해야 할 속성은 수량이므로 이름에 수량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 수량에 대한 데이터를 할당을 해줄 건데요. 리얼타임 데이터를 누른 뒤 소스 타입은 다이나믹 태그, 그 다음 리얼타임 데이터 태그를 선택해 줍니다. 태그는 마이 컴퓨터에서 데이터 커넥티비티, OPC 데이터 어세스, 시뮬레이션, 플롯, 스타틱을 눌러줍니다. 현재 저희는 실제 물탱크 장비가 없으므로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태그가 할당된 모습이 보여지고요. 어플라이를 눌러줍니다. 그럼 수량에 대한 프로퍼티도 설정이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크벤치에 대한 설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워크벤치에 대한 설정은 모두 끝났으므로 그래프웍스를 기동시켜 화면 작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프웍스를 기동시켜 줍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 볼 오브젝트는 데이터를 입력, 출력할 수 있는 데이터 엔트리입니다. 다이나믹 탭을 입력하신 후 데이터 엔트리를 클릭하고 캔버스에 배치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 엔트리에 데이터를 할당시켜 줄 건데요. 데이터 엔트리를 클릭한 뒤 데이터 소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 데이터는 물탱크의 수량을 입력하는 데이터 엔트리이므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물탱크의 수량의 데이터를 할당해 주겠습니다. 마이 컴퓨터에서 어셋, 물탱크, 수량을 할당시켜 줍니다. 그럼 오른쪽에 데이터 소스를 보시면 물탱크 수량에 대한 데이터가 잘 할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런타임을 기동시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런타임을 눌러줍니다. 그럼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엔트리가 잘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수량을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요. 수량을 100으로 입력을 한다면 수량도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컨피규어를 눌러 계속 화면 작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들어 볼 것은 물탱크입니다. 제네시스 64는 다양한 2D, 3D 심볼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라이브러리의 심볼을 활용하여 물탱크를 바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심볼을 눌러줍니다. 그 뒤 저희는 탱크가 필요하므로 탱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탱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원하는 탱크를 드래그 앤 드랍만 한다면 손쉽게 원하는 탱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탱크 1번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탱크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엔 수량 표기를 위한 용기와 물을 담을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 탭에서 직사각형 2개를 배치하겠습니다. 홈 탭을 눌러주신 후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2개를 만들 예정이므로 화살표로 눌러주신 뒤 직사각형을 클릭하고 복사 붙여넣기 Ctrl C, Ctrl V를 해서 똑같은 직사각형을 한 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수량에 따라 물량이 변경되는 것을 보기 위해 직사각형 오브젝트의 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직사각형 하나를 클릭하신 후 색을 변경시켜 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색 조합표에 원하는 색을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직사각형 색깔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량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 파란 색깔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량에 따라 물이 변경돼야 되므로 애니메이션 동작을 추가하겠습니다. 파란 색깔로 색 변경을 한 직사각형을 클릭하신 뒤 다이나믹 탭에서 사이즈를 클릭해 줍니다. 이 사이즈 애니메이션은 값에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사이즈가 변경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사이즈를 눌러주신 후 이제는 데이터를 할당시켜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을 클릭한 뒤 데이터 소스를 클릭해 줍니다. 현재 저희는 계속 수량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데이터 엔트리에서 데이터를 할당했던 것과 똑같이 수량에 대한 데이터를 할당시켜주면 됩니다. 이 수량은 마이 컴퓨터에서 어셋, 물탱크, 수량 안에 들어있습니다. OK를 눌러주시면 이 직사각형 역시 데이터 소스가 수량이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직사각형을 모두 탱크 안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잘 작동되는지 런타임을 기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들어 놓은 수량값에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크기가 변화를 하는데요. 지금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는데 이 수량에 대한 최저점이랑 최고점을 기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컨피규어를 누르신 뒤 직사각형을 눌러주시고 로우 리밋과 하이 리밋에다가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하한값과 상한값은 개인이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는데요. 저는 0부터 100까지로 상하한 값을 넣겠습니다. 그럼 0부터 100 내에 있는 수량에 대한 표시가 직사각형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런타임으로 기동시켜 보겠습니다. 데이터 엔트리에 원하는 수량 값을 기입해 보겠습니다. 저는 30을 기입을 해볼 건데요. 그럼 데이터 엔트리에도 지금 데이터가 30으로 잘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30만큼 수량도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0을 기입하면 막대기가 반만 올라가고
데이터도 잘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컨피규어를 눌러 감시 화면을 계속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만들어 볼 거는 버튼인데요. 버튼을 누르면 원래는 저희가 데이터 엔트리에 수량값을 입력을 하고 그 수량값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건데, 버튼을 눌러서 0 버튼과 100 버튼을 눌러 0 버튼을 누르면 바로 수량이 0으로 바뀌고 100 버튼을 누르면 바로 수량이 100으로 바뀌게끔 만들어주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탭에 들어가신 후 버튼을 누르고 배치시켜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이 버튼은 오른쪽을 보시면은 버튼에 대한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이 활성화된다라는 내용인 픽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신 후 코맨드를 보시면 로드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이 코맨드를 저희는 write value로 바꿔주겠습니다. 즉 값을 써주는 버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onUp value로 0을 적겠습니다. 즉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0 값이 써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은 역시 수량에 대한 데이터가 할당이 돼야 하므로 버튼을 누르신 후 데이터 소스를 클릭한 뒤 수량에 대한 데이터를 할당해 줍니다. 그럼 데이터 소스도 수량으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튼을 0 버튼과 100 버튼을 만들어서 0이 바로 입력될 수 있게 100이 바로 입력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버튼을 Ctrl C, Ctrl V 해서 또 똑같은 버튼을 한 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변화돼야 될 점은 onUp value가 0이 아니라 100으로 바뀌는 점입니다. 이렇게 버튼을 하나 만드신 뒤 Ctrl C, Ctrl V 한마디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이 속성까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므로 여러 개의 버튼을 만드실 때, 즉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 때 좀 더 편리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라벨도 0, 100으로 바꿔준 뒤 런타임을 기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입력했던 수량인 60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서 0 버튼을 누르면 수량이 바로 0으로 바뀌고 100 버튼을 누르면 바로 수량이 100으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화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물량의 변화에 따른 트렌드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렌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탭에 트렌드웍스 64 뷰어를 클릭해서 배치시켜 줍니다. 그 다음 이 트렌드 그래프에도 데이터를 할당시켜 줘야 하므로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속성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속성창에서 펜 클릭 데이터 소스에 있는 문자열을 모두 지워주신 후 점 3개 버튼을 눌러서 수량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 커넥션은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 클로즈를 누른 뒤 런타임을 기동시켜 보면 지금 물량이 100이므로 100에 지금 찍혀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량을 바꿔보겠습니다. 수량을 바꾸면 50으로 바뀌었으니 지금 현재 50으로 트렌드 그래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량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트렌드웍스 64 뷰어까지 만들어서 트렌드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네시스 64의 워크벤치 그래프웍스를 활용하여 화면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업로드될 5개의 영상 중 4번째 영상으로 로깅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